안녕하세요. 오진경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 대한 소개와 제 논술 강의에 대한 특징, 그리고 편입논술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편입논술 가이드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선 갑자기 튀어나온 제가 누군지 참 궁금하실 텐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논술과 관련된 일을 해왔고 논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논술을 제가 이제 업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처음에는 사실 논술과 관련된 이제 업체에서 외국 학생들에게 논술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첨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하고 있었다가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제 논술과 관련된 문제를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첨삭을 하고 문제를 만들고 그런 위주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관련된 문제, 내가 만든 문제를 해제해주고 그걸 풀어주고 이런 수업을 주로 하다 보니 결국 논술 강의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전공은 국어와 관련된 과는 아니에요. 근데 경제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편입논술, 대입논술 가릴 것 없이 통합논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됐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여러분 앞에 서게 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경제학적 지식을 통해 상경계열이죠. 그래서 지식과 함께 이제 대학원에서는 또 국문학과 관련된 전공을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 그다음 인문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합적으로 통찰력 있게 많이 공부를 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학교 때부터 쭉 논술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한 15년 이상, 거의 17년 가까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아주 생각한 것보다는 생소한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논제들을 통해 가지고 제시문들을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어떠한 것들을 중점으로 두냐면, 이제 경제학과 관련한 상경계열 출신이기 때문에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자료 분석, 수치 자료 분석,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재미가 있는 수업을 하게 되겠고, 두 번째로는 견해라든가 대안 제시 부분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사고력을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은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쉽다, 편하다, 친절하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해요. 한마디로 카리스마는 좀 없다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논술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질문을 해도 당황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에도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거 말고도 어떤 거? 쌤 수업은 아무래도 분석력부터 시작해서 사고력, 논증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문제를 만들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수업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을 잘 밟아가고 있는 체계적 강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학생들에게 맞춤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입논술은 아직 일부 학교밖에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입논술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고 이제 편입논술까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마다의 강점과 약점을 잘 찾아서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입시 상담도 하는 그런 맞춤 강의 위주입니다. 세 번째로 실전형 강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잖아, 그치? 기본기를 다지는 것 이외에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실전 강의죠. 그래서 각 대학교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해 놓고 그것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 이렇다.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모든 실전형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분석력에서 시작해요. 이거는 결국 각 학교에서 물어보는 논제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 이따가 논술 설명할 때도 얘기를 할 거지만 분석력 위주. 그 다음에 분석을 다 하고 나면 제시문을 잘 읽어내는 사고력. 그리고 논제가 물어보는 흐름대로 유기적으로 논의를 잘 논리적으로 꾸려가는 논쟁력 흐름으로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입 논술, 편입에서는 이렇게 세 학교만 논술을 보고 있죠. 이렇게 세 학교. 그래서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이렇게 학교들을 각각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 연세대 편입학은 12월 하순. 그러니까 뭐 2019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19년에 입학하는 애들은 18년 12월 하순경에 시험을 보게 돼요. 작년 기준으로는 12월 23일? 이때쯤 봤죠. 그래서 토요일에. 인문계열, 사회계열로 구분이 되어 있고 두세 문항. 인문은 두 문항, 사회계열은 세 문항 정도 봤어요. 시험 시간 120분, 그리고 분량 제한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2000자 내외를 쓰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연세대보다 조금 한 주 일찍 봤어요. 작년 기준으로. 그런데 2018학년도에 처음 신설된 학교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유동성이 있겠죠. 정확하게 언제 보는지는 그건 살펴봐야 되겠고, 역시나 인문계열, 사회계열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두 문항 출제. 그리고 시험 시간이 타이트. 80분이에요. 그래서 1600자를 쓰는 그런 문제를 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희대. 경희대는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1월에 시험을 본 거예요. 19년을 기준으로 하면 19년 1월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18학년도에는 18년 1월 13일에 봤어요. 토요일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경희대, 연세대, 고려대 일정이 겹치지 않아서 준비를 한번 하면 세 학교를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경희대 역시 인문 체능과 사회결로 구분이 되고 문항 2개, 근데 120분의 시험 시간을 갖는 반면에 분량 1600자. 아까 고려대 생각해보면 80분 안에 1600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경희대는 조금 여유가 있고 고려대는 조금 바쁘다. 내용을 분석하고 답안을 쓰기에 그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흐름이 인문이랑 사회계열을 구분해서 보는구나. 그리고 문제 제시문의 그 출제 범위도 조금 차이가 있다.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논술 진짜 다르겠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기본 논제 자체는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분석 부분에서 기본 논제 유형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논제 유형 이렇게 말하는 파트를 보면 연세대는 비교, 자료 분석, 평가. 고려대는 요약, 비교, 평가. 경희대는 요약, 비교, 자료 분석, 방안 제시. 이런 흐름으로 논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이 있겠지. 공통된 부분이 있고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논제 유형을 공부할 때 다 스쳐가는 내용들. 따라서 분석력하는 그런 커리큘럼 상에서의 내용들만 잘 익혀도 충분히 세 학교를 다 아울러서 시험을 봐볼 수는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입학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술 유형을 익히는 건데 그래서 인문 논술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편입 논술 자체가 인문 논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그치? 우리나라 말이니까. 봅시다. 논술의 3요소는 사실은 논제 분석, 제시문 읽기, 쓰기 첨삭인데 사고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분석력에서, 사고력에서, 그리고 쓰기 첨삭이 논증력에서 연관되어서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커리큘럼 상에서 정확하게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논제 유형이라는 거를 따지고 보면 아까 봤던 요약, 비교, 분석, 그 다음에 적용, 설명, 적용, 평가, 그 다음 견해와 대안 제시 이렇게 8가지 논제 유형으로 나뉘는데 우리 아까 봤던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의 논제 유형이 이 안에 다 속해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석력과 관련한 수업을 듣게 되면 새 학교의 논술은 가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문 논술의 논제 유형만 먼저 익혀두면 어쨌든 사고와 논증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논술을 시험 보러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공부를 하는 거는 결국엔 8가지 아까 봤던 논제들을 익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자기만의 논제 틀을, 답안 구성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 요게 인문 논술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흐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같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첨삭도 하고 같이 만나게 되는데, 제 수업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성이 되고 인문 논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다가가기 어렵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